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전반적인 그림 그려보면서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리스트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먼저 5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포문은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 첫 번째로 질문을 이렇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대 지수 보면은요, 네. 오르는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코스닥이 유독 강합니다. 이걸 기승전 에코프로라고 코스닥의 지금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분위기 전반적으로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일단 어찌 되었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즉 에코프로 그룹주에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지금 상황이고 또 이제 공매도와 이제 이 투자자들 간의 이제 기싸움에 따라서 뭐 사실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MSCI 이 지수 편입에 대한 일정까지 있다 보니까 조정이 나와도 그 조정을 이용하자라는 투심이 굉장히 강하게 붙은 기업들 중에 이제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지수가 그렇게 강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군들에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이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렇게 강하면 사실 이제 수급의 쏠림이 이쪽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주들이 재미를 볼 수는 좀 없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여기에 거래량이 터져주고 이 기조가 그대로 또 며칠 동안 유지된다라고 하면 2등주, 3등주 혹은 그 섹터 내에 후발주자들 혹은 다른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불어서 MSCI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수급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는지 사실 에코프로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목표 주가를 세우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은 그러면 수급이 언제까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언제나 실리는지 관심 받고 있는 기간을 계속 추적하는 게 필요한 건가요? 일단은 가격보다는 저는 기간을 조금 설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결국 이제 8월 지수 편입 이후의 변동성에 따라서 조금은 일부라도 대응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 변동성까지도 이제 참아 볼 만하시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저는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에 20만 원에 사신 분들, 40만 원에 사신 분들, 50만 원에 사신 분들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가장 고민이 많으실 분들은 90만 원 중후반대 혹은 뭐 100만 원 가격대 이제 사신 분들이 이제 가장 작은 변동성에도 투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분들에게는 수익이 날 때 그래도 좀 챙겨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 가시는 게 맞지 않나. 대신에 이제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길게 가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사님 점검해 주세요. 앞서 2차 전지 분위기 설명해 주시면서 다른 2차 전지 섹터 내 종목에는 호재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살짝 내비쳐 주셨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건 저희 헤드라인에도 쓰긴 했지만 LNF입니다. 사실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 오르긴 오릅니다만 워낙 많이 빠져있는 구간이라서 이게 양극재 안에서 도는 게 맞는지 오히려 음극재 쪽에서 시세를 뿜어내는 쪽이 많아서 이 순환매의 관점이 조금은 헷갈리거든요. 어떤 관점이어야 될까요, 지금은? 일단 순환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LNF가 지금의 이제 부진을 좀 떨쳐내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혹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하고 있는 이 수직 계열화에 조금 더 이 박차를 가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내재화를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많은 비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에 이제 성패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직까지는 LNF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의 비율이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그룹주들 대비해서 조금 낮다라는 부분이 주가가 못 올라갔던 이유 중에 이제 하나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뭐 남들이 올릴 때 안 올랐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가 보여줬던 시세를 내기에는 아직은 구조적으로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1차적으로 읽어드렸고요. 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핑퐁 하면서 에코프로, 포스코가 움직이다가 오늘은 둘 다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잠정 실적 몇몇 기업들이 그룹주 내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흐름으로 포스코 그룹주 중심으로는 오늘 이 자리를 봐야 될까요?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좀 제시해드렸죠. 우리가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먼 미래를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MTN에서 이달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화장품이죠. 하지만 2차전지는 2분기 실적이 저는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너무 여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하나씩 모아가는 부분들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저실적이 2차전지 실적인가요? 아니죠. 철강 실적이죠.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가는 거는 저 철강 실적 갖고 올라갑니까? 저게 못 나왔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흔들려야 됩니까?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철강과 상관없이 2차전지로 올라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가지로 관점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한 증권사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폐배터리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인 성일하이텍과 코스모화학이 이제 오늘 좀 반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오래간만에 2차전지와 관련된 리포트가 하나 나왔고요. 이 부분이 좀 반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김태성 이사께 이제 그 에코프로와 관련된 수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내용까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2차전지와 관련된 조회수 굉장히 많은 유튜브의 제목을 보게 된다라면 이런 거가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2차전지를 감안하시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두 가지 산만 넘자. 첫 번째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올 연말 배당에 대한 산. 그러니까 MSCI 지수가 들어가게 되면 뭐 긍정적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지만 이제 공매도가 더 나올 수 있지만 그들이 못 버티는 것은 이제 배당락이거든요. 배당에 대한 부분들까지 하게 되면 쇼크본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러한 수급 논리 등이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시던 안 보시던 시장의 흐름이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것들은 결국 MSCI 지수 이제 편입했다는 수급 논리로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오래간만에 이제 리포트가 나온 부분들이 있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현재 지금 독주하고 있죠. 2차전지가 다 가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오늘 금양은 왜 쉬죠?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2차전지가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일부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좀 되고 있고 이 쏠림 현상이 된 것은 쉽게 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캠프파이어 가보시면 정말 장작에 불이 세게 붙었을 때는 갔다가 물을 몇 병을 부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게 희미할 때는 조금만 물을 부어도 장작이 꺼지죠. 지금 2차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뱅, 금양, 포스코는 불이 세게 붙어 있는 겁니다. 물을 아무리 끼얹어도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지금 여기에 대한 매매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게 세게 붙으면 주변주들은 어떨까? 주변주를 사볼까? 안타깝게도 주변주들은 현재 못 따라가는 형국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이벤트 대기하는 중이잖아요. 저희가 테슬라의 실적이 곧 발표될 텐데 물론 자동차 부품 쪽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2차전지 역시 영향을 받을 텐데 테슬라발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이게 기름일까 물일까? 어떤 식으로 저희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테슬라가 지금 현재 대략 한 1분기 때 237억 정도 매출을 했고 이번에 243억 정도 매출 이제 가이던스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27억으로 똑같아요. 자, 테슬라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좀 굉장히 좀 싸게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테슬라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테슬라 실적이 못 나와도 주가가 올라갈까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테슬라가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얼마큼 영업이익을 냈냐라는 것은 테슬라 주주분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우리 2차전지를 테슬라 연관해서 보는 것은 테슬라가 어떠한 실적을 내든지 상관없습니다. Q가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 보시면 됩니다. 결국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다라면 Q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우리는 2차전지에 대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죠. 그렇지만 Q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줄었다. 테슬라 영업이익이 지금 똑같은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똑같다는 건 영업이익률이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테슬라 주주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Q가 늘어났다라면 2차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호재다. 자, 구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다? 영업이익률이다. 우리나라 2차전지와 테슬라 연관성을 보는 분들은 뭐다? 테슬라의 Q의 증가다라는 부분들이죠. 테슬라가 Q가 늘어났지만 가격을 꺾어줌으로써 영업이익률이 조금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발표되니까요. 20일 목요일 개장 전에 테슬라의 실적이 저희 시간으로 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그날 나오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좀 나오면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테슬라 실적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보면서 5위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순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항상 요즘은 고민일 것 같습니다. 시장이 보는 쪽이 계속 가고 쉼이 짧을 때가 많아서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하게 뿜어냈다가 살짝 쉴 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 궁금하실 포인트는 바로 이걸 것 같습니다. 이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사실 HBM이라는 키워드 앞세워서 강한 종목들 많죠. 오늘도 결코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만 살짝이라도 쉬어가고 살짝이라도 눌렸을 때 일군 종목을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거든요. 반도체 어떤 시각으로 지금 오늘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저는 조정 시에 반도체는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분기라든지 반기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은 몇 개 없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사실 상반기 실적은 지금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제 이 투자의 심리가 조금은 강하게 매수 쪽으로 이제 기울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반기 보다 더 나아지는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가 여기서 얼마만큼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방향성은 좀 갈릴 수는 있겠으나 저는 최근에 이 후공정 장비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전공정 장비까지 계속해서 이제 빠른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저는 조정 시에 여전히 반도체 관련 주들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강세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의 강세를 경험한 다음이라 사실 한미반도체와 같이 뭐 신고가 경신 계속 이어나가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덜 회자되는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반도체 여기에서도 좀 헷갈려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이 찍히고 무언가 분명하다면 지금 많이 못 올랐더라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오늘 공략주로 반도체주를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네.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제 한미반도체와 같은 이 섹터의 주도주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이제 견고하게 버텨만 준다라고 하면 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한 번 더 반도체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후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반도체 만약에 사볼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겠네요. 오늘 반도체 원픽으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코멘트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위원님께도 반도체에 대한 비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오늘 일단 시선은 에코프로 쪽으로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하반기 주춧돌 계속해서 HBM 이 키워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 전략적인 면은 변화 안 줘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많은 밸류체인들이 있고 또 경쟁업체들도 일부 있죠. 근데 우리가 HBM에 관련돼서는 경쟁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HBM은 메모리 반도체고요. 시스템 반도체가 아닙니다. GPU가 시스템 반도체고요. HBM 메모리입니다. 메모리의 전 세계 강자가 누구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이들은 메모리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GPU가 구동되려면 HBM이 꼭 구동이 돼야 되는,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구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HBM에 대한 퍼포먼스는 이제부터 시작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주가의 움직임과 이제 우리가 그 내용과의 어떤 차별성이 있죠. 근데 지금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시장의 이제 어떤 그 상황에 맞게 투자하는 건데 앞서 김태성 이사께서도 같은 이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가는 애들만 갑니다. 대장주만 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빔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왜 내 2차 전지는 한때 올라가던 거 왜 못 올라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기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지금 이스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가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이제 조금 따라 올라가는 형국이지 결국 수익률로 여러분들 들어가려면 이들을 저는 따라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죠. 단지 이제 오늘같이 쉬어질 때는 불안감이 놓는 거죠. 이래서 주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일 또 한 5% 올라가면 어제 조정 2% 받았을 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100만 원 그냥 왔나요?
얼마만큼 여러분들 에코프로만 쳐다봐서 그래 오늘부터 빠지겠지. 어제 샀어야 되는데 오늘 좀 빠지겠지. 이런 기운으로 100만 원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간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의 특징이 그렇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HBM 관련해서 후공정을 보겠다. 전공정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면 보시고요. 모른다라면 센 놈 기준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정리까지 마쳤고요. 오늘 주가 흐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력이 악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의미 있는 오전장의 흐름을 보여서 태양광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위 띄워주실까요? 태양광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뉴스를 봤을 때 눈에 띄는 뉴스가 없더라고요. 미국 땅에서는 태양광주 상당히 강했던데 그 후광 효과라고 봐야 될지 위원님께 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사실 가는 종목만 갔기 때문에 잠잠했던 종목에게는 저희가 눈길을 많이 안 준 게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태양광일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은 물론 반짝임 조금 시긴 했습니다만 이런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헷갈립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오전 뷰와 오후 뷰가 바뀌었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한화솔루션이 치고 나왔죠. 거의 뭐 6%대까지 상승 흐름 나오면서 이 정도면 이제 그동안 오래 쉬어줬고 우리가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는 뭔가를 좀 IRA법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좀 봐야 되겠지 않을까. 이 정도라면 정말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봤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이 정도밖에 힘이 안 돼? 이렇다라면 제가 생각하는 것 말고 저는 이제 이 정도면 세게 붙었다라고 오전에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기회에 트레이딩을 하신다라는 개념이죠. 이걸 가지고서 내가 끌고 가겠다라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상황을 인식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차피 태양광 같은 경우 내년부터 일괄 체계를 이제 미국에서 완성하면 하나그룹 중심으로 해서 뭔가 퍼포먼스가 나올 겁니다. 근데 현재 시장의 관심이 여기 쏠리진 않아요. 그러면 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쪽에 대해서 조금씩 좀 한 5번 내지 10번 정도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못 올랐으니까 이걸 가가지고 내가 좀 한번 세게 붙어야지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기회비용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대한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오히려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모아가는 게 정말 일주일만 해도 여러분들 수익을 확 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최근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현재 시장에 맞게 전략을 수정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봐야 되니까 더욱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사님께도 태양광에 대한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가는 종목이 가는 시대다 보니까 이쪽 보유하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변동성을 동반한 오늘인데요. 오늘 이후에 어떤 시선으로 정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수급 쪽으로 조금 소외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확인을 한 단계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글로벌 시장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태양광이 강했었던 것은 지금 이 미국 관련 기후 특사가 중국에 방문을 하면서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이야기를 좀 다룬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국내 기업에는 악재인 거죠? 뭐 국내 기업에 이걸 가지고 뭐 악재다 호재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결국엔 IRA 법안이라든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이제 이 의존도라든지 시장 침투율 자체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는 저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 다만 속도의 문제에서 앞서서 이제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요새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무래도 이 좋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기회비용까지도 또 스마트하게 지금 고려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봤을 때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은 저도 찬성은 하나 공격적으로 뭔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세가 좀 세게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의 이 트레이딩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태양광주를 그래도 볼 때 이사님 계속적으로 저희는 정책의 방향성이 조금 더 반영되는 구간을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유가가 많이 강해져서 상대적 매력이 높아지는 구간을 봐야 되는 걸까요? 유가는 크게 체크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는 정책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대신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섹터 자체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중소형 개별주들보다도
하나솔루션 쪽에만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보다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위원님 더해주실 말씀이 있으시죠?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게 이제 유가의 관계인데요. 그것도 굉장히 좀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는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신재생 같은 경우 우리가 그 화석연료 태우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전원을 끌어내는 비용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기름 태우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내가 태양광 판을 만드는 게 좋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게 이제 그리디 패러티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화석연료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 비용하고 딱 맞는 선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가 올라가면 차라리 태양광을 하는 게 더 싸지네라는 그런 개념으로 도입되는 거죠. 근데 지금 태양광의 기술 발전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현재 유가가 $70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태양광이 지금 현재 $40대까지 이게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경쟁력은 있고요. 이 동인이 뭐냐?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보실 때는 유가가 올라갈 때 태양광이 올라간다. 요거는 조금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오히려 정책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에 집중하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조금 더 큰 틀에서는 신재생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2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2위는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곡물 수출기 차단 사실상 종료를 선언했다. 이렇게 마침표가 연장 이후에 찍혔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전과 같은 패턴, 곡물 사료주의 강세, 가격의 변동성, 우리는 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지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위원님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뭐 당장 들어갈까요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구간에서의 매력은 아직 뉴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있나요? 아니면 이제는 다른 곳을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터졌습니다. 곡물 협정에서 러시아가 이제 더 이상 상담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지금 이제 전쟁 상황이 조금 이제 내전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곡물 협정 파기가 몰골 우리가 이제 그 파장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원래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제 그 항구를 열어놨었던 것은 처음에 그 항구가 여러 역할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아프리카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에 대한 통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막아놓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기아 문제를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부분들을 하자라는 부분들이었고 그거는 전쟁 중에도 어느 정도 이제 묵인을 해왔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열어주면서 러시아가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제품도 거기서 팔게. 그걸 인정해줘. 라고 해서 그 항구에서 인도적인 물량,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수출하는 물량, 러시아 농산물 이 세 가지가 이제 나갔었던 부분들이죠. 근데 러시아 농산물을 아무도 안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계약 위반이다. 왜 우리 물건을 안 팔고 니네 물건을 파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이번에 휙 돌아선 부분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수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상선을 공격하는 뭐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한 러시아는 계속해서 물건을 출하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켜는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곡물이 꼭 필요한 시기는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많은 국가들이 이제 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고 내년까지 끌고 간다라면 문제는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런 뭐 농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괜찮다라는 부분들 더군다나 또 하나의 또 대안이 떠올랐죠. 아르헨티나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중기 이슈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우리가 초기처럼 올 초처럼 초기 대응에 민감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고 이 부분을 이제 트레이딩 하시려면 정말 글로벌 역학관계도 잘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까다롭네요. 이쪽에 대해서 이사님께도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초반에는 곡물 사료 쪽만 봤는데 육계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이게 식량 위기와 더불어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분위기를 탄 건지 어떻게 연결고리 지어야 될지 몰라서 여기서 같이 여쭤보려고요. 같이 육계 쪽까지 들썩이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뭐 비료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 또 그거를 먹고 자라는 육계 가격도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관련 테마로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 주식시장에서의 반응도를 좀 먼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누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상한가를 계속 쳤어요.
하루 상한가, 다음 날도 상한가, 그 다음 날도 상한가.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뉴스 안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던 기업들이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민감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관련주들이 오늘 한번 큰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오히려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 이제 그 부분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 넌 이거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러한 부분들이 좀 선반영이 됐고, 일단 기간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공격적인 자금이 들어온다라기보단 그동안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음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오늘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공격적으로 이 섹터에 그리고 이 뉴스에 민감하게 이제 와서 반응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이제 와서라는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곡물 사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줬는데요. 짧게 더 해주실까요? 육계는 복날 테마죠. 복날이 지났는데 그땐 또 안 움직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제 복날 가고요. 삼계탕 가격이 26,000원이면서요. 지금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것들 좀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와, 정말 많이 비싸졌습니다. 점심 먹기가 겁나는 요즘이긴 한데. 자, 어쨌든 뒤로 하고 저희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시도 성공할까? 실적 시즌 기대주. 사실 중소형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은 코스메카 코리아 이 종목이 쏘아 올린 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이슈화 되고 있어서 점검 받아보려고 합니다. 의료기기 가치 실적에 대한 이야기 버무려서 나오는 업종군이라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사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사실 윗꼬리가 달리고 변동성이 큰 건 매한가지긴 한데 중소형 화장품에 대해서 이전에 관심도 주셨잖아요. 한 종목 꼽아주시기도 했고요. 네. 실적 시즌 임박한 이 구간에서 이 믿음, 이런 기관 리포트 나오는 구간에서의 힘 계속 믿고 가도 될까요? 일단 보유자분의 영역으로 좀 아. 코스메카 코리아는 먼저 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여기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엄청나게 높여 잡았는데 만약 여기서 이 실적에 대한 브레이크가 살짝이라도 잡히는 날에는 또 차익 매도 물량이 또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리스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잉그로드랩은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동안에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 이 두 기업도 물론 좋지만 용기를 만드는 기업들 위주로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연우냐 펌텍코리아냐 여기서 이제 저는 펌텍코리아를 좀 많이 강조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펌텍코리아처럼 이 용기를 만드는 기업은 일단 시세가 덜 났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신규 공략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3만 원 목표 가격 제시해 주셨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 네. 상대적인 매력 있는 쪽은 계속해서 공략해보자라는 아이디어까지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정리를 좀 빠르게 하고요. AS 종목 하나 그리고 원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 AS 받아보고 싶은 종목이 있어서 먼저 질문 드릴게요. 삼성중공업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고 호재를 안고 차곡차곡 많이 올라왔습니다. 위원님 사실 뭐 여러 가지 코멘트를 주시긴 했지만 시장이 하루하루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괜찮은 건지 이에 대한 코멘트 변동사항 없는지 제시를 해주실까요? 오늘 이제 주가 조정 보기 한 3% 정도 받고 차트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밑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는 뭐 이익을 확실을 하시는 것도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얼마큼 나오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패를 이제 딱 뒤집는 순간이 곧 왔죠. 실적이라는 패를 뒤집어 왔는데 여기 어떤 숫자가 쓰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애널리스트도 모르고요. 알면 그 법적으로 위반되는 거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나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불안감이 있을 때는 일단 50%는 좀 챙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반영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화장품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확대된 거고 김태수 이사께서 용기를 얘기한 부분들은 저도 연우를 이제 저희 MTN 개장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매출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주식 제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계속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이 딱 나오는 순간 여기서부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마음의 대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든든하게 수익 챙겨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여쭤보길 잘했네요. 보유자분들 이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태석 이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반도체 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내밀어야 될지 손이 안 가라고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괜찮을지 원픽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AD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을 꼭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제 디자인 하우스 종목이라고 하면 가온칩스가 이제 가장 대장의 역할을 좀 차지한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이제 이 가온칩스가 먼저 좀 시세를 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AD 테크놀로지 혹은 이 코아시아 같은 종목군들이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뭐 반도체 기업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단점이 올해 상반기에 재고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네.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는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 적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현재 구간에서의 관련주들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매도는 필요하다. 여기서 만약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박스권 충분히 돌파해서 35,000원이라는 목표가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탁스하게 좀 오류가 나왔네요. AD 테크놀로지 35,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석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